기업 차인수 시장, 이정복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두 분들과 특징주 그리고 오늘장 정리,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준비해 볼까 쭉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첫 번째 종목 OX는 현대모비스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안 빠지는 종목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다수의 종목이 밀리고 있고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실적도 아쉬웠습니다. 내년에는 전동화 부분의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두 분에게 투자 의견 여쭤볼게요. OX 중에서는 두 분 모두 오로일치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현대차랑 기아는 실적이 안 좋을 줄 알았지만 예상보다 잘 나왔잖아요. 네. 근데 현대모비스는 더 실망스러웠다는 거죠. 왜 무언 차이가 있었을까요? 물량 감소하고 운송비 증가가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대모비스 참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투자하시는 기업이 현대모비스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움직임을 보면 만도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종목들하고 좀 다르게 좀 변동성이 좀 적고 그만큼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오는 종목은 아닌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종목치고는 정말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다만 조금 거래량이 나오면서 한 4% 이상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 심리가 위축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글로벌 반도체 공급 환경 개선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완성차 업체들도 사실은 반도체 공급 환경 개선이 됐을 때 물량이 증가가 되고 신차 기대 효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지나가면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여 회사가 이제 전장 부품이라든지 고부가 가치 핵심 부품 같은 경우 중심으로 글로벌 고객사가 굉장히 다양한 회사가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수주 환경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만 일단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면 오늘 조금 심란한 하락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구간 라인을 관통으로 뺐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 바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요 구간을 살짝 건드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24만 원권 정도를 건들 수 있다고는 좀 생각을 해주시고 하지만 제가 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현대모비스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들고 간다면 다시 또 이 가격, 이번에 떨어졌던 가격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오로일치가 되었고요.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최근에 안 좋은 이야기보다 좋은 이야기 해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정복 대표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프신가요? 오늘 저 백신 좀 맞고 왔는데 1차, 2차? 2차 맞았습니다. 2차 맞으셨어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보이기에만 좀 그랬는데. 네. 네. 다 맞으셨죠? 예, 전 다 맞았습니다. 어젠 또 3%에도 나오셨다고 지금 다들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갑자기- 바쁜 두 분과 함께 예, 방송을 하고 있네요. 예, 네. 어제는- 시장이 좀 네. 많은 분들이 힘들다 보니까 네. 주식 시장에 집중하기보다는 두 분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안에서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네. 당황하셨나요? 아닙니다. 어차피 저 일정이야 당황스럽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삼성중공업으로 OX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이제 재무구조원 개선이 됐을까요? 오늘 전체적인 종목이 다 하락한다고 했는데 삼성중공업은 그래도 빨간불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조선해운주를 다뤄보기도 했습니다. 과연 삼성중공업은 두 분의 의견이 어떻게 됐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로일치가 되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쪽에서 의견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삼성중공업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 배경들 다 봤을 때 O인 건가요? 저는 재무구조 개선 쪽으로만 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경제에서 한두 차례 말씀을 좀 드린 경우가 있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조선업종이 지금 투자 매력도는 별로 없다. 왜냐하면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높은 선가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요. 과연 어떤 회사를 어떻게 차별적으로 투자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다. 지금 시세가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썩 손이 나가지는 않는
과거 같으면 손이 나갈 텐데 손이 지금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재무구조 개선 요건은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동안 악재가 있었던 것들이 만들어 놓은 배를 인도시키지 못함으로써 그 재정 부담을 다 떠안았던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인도를 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발주처가 아닌 다른 곳에 매각을 함으로써 일단은 자산 유동화를 이제 시켰다.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감자, 증자 이런 걸 통해서 재무제표도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면에 있어서 긍정적이다. 여기에 이제 수주만 좀 잘 들어오게 된다라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차지할 수는 있을 것으로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배 수주가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 같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셔도 그나마 낫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게 뭐 국룰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지수가 많이 밀리게 되면은 경기 민감주도 혹은 시장에서 크게 유행받지 못한 종목들 위주로 좀 밀리잖아요. 근데 오늘 삼성중공업은 하락하지 않는다. 네. 무언가 우리가 의미를 또 빼볼 수 있을까요? 지금 유상증자가 좀 흥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유상증자 1조 3천억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가 있는데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재 그때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아마 유증을 받으시는 분들은 수익이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핵심은 뭐냐 하면 드리십 재고 처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개선세가 좀 나올 건데 유가 상승에 대한 이 부분의 수혜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저도 이제 같은 의견인 건 뭐냐면 삼성중공업이 일단 유상증자가 상장되기 전까지 주가가 조금 더 괜찮을 가능성도 있고 최근에 또 현대중공업 전에 이제 우리가 대안이 없을 경우에 딱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또 이제 현대미포조선까지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이 조선업황이 분명히 좋아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내년에 아마 재무구조가 영업이 흑전을 하면서 좋아질 것은 맞기 때문에 좀 긴 호흡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중공업이 딱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추가 상장이 물량이 나오는 그 날짜, 그 전까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그래서 신규에 대해서 진입하시는 분들은 추가 상장 날짜를 좀 체크하면서 보시고 예전부터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중장기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과거의 명성도 어느 정도는 되찾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유상증자가 흥행하고 있다. 네. 이렇게 삼성중공업까지 알아봤고요. 세 번째는 YG엔터입니다. 엔터주들의 흐름 최근에 좋았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도 많았고요. YG엔터는 위드 코로나 최대 수혜주로도 거론되고 있죠. 두 분의 선택은 어떨지 OX로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도 5인데 오늘 소장님. 네. 오늘 사야 되는 날이라서 5인 거예요? 저희가 종목을 잘 고른 거예요? 정연 아나운서가 고른 건 아니기 때문에 작가님이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왜 이러세요? 네. 같이 고른 겁니다. 그래요? 그런 예, 겁니다. 저는 정연 아나운서는 그냥 묻어가는 에이, 아나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미모로 앉아 계시니까 뭐 이해를 해야겠죠. 아니겠죠, 대표님. 저는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YG엔터 제가 네. 다 얼굴이 빨개지는데 네. 내년에 최대 수혜주가 된다에 일단 두 분 의견 주셨고요. 네. 그리고 BTS도 최근에 온라인 콘서트 재개했고 오프라인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블핑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쪽 섹터는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5를 드렸고요. 이게 특히 JYP 엔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셨다시피 하이브라든지 YG엔터라든지 SM이라든지 다 같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두 가지 부분들인데 엔터주 펀드들이 최근에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쪽들이 되고 있고 메타버스도 관련주 뭐 이런 쪽도 또 엮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코로나, 그러니까 제목은 조금 그런데 우리가 위드 코로나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 코로나 수혜도 받고 위드 코로나 수혜도 같이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시장이 지금처럼 흔들리고 있을 때 시장에서 한 걸음 좀 물러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지수화라든지 공매도라든지 이런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 있는 또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섹터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YG엔터 같은 경우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요. 사실 YG엔터를 포함한 엔터주들이 연말에 또 그리고 내년에 많은 콘서트로 수익을 낼 걸 압니다. 근데 그 알 것을 이미 주가에 반영했을 수도 있잖아요. 또 6개월 먼저 선반영한다고 하니 그럼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YG엔터를 포함한 엔터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이 엔터주가 실질적으로 이 리오프닝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수익 개선이 될 수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뭐 항공주라든지 여행주 아마 내년 티켓까지 항공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금 매진된 상황인데 현재 재무제표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주가 많이 올라서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JYP 엔터라든지 또 YG 엔터, 뭐 SM 또 지금 최근에 뭐 디즈니 플러스 뉴 같은 이런 기업들은 지금 시장에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게임주랑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수익이 또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뭐 리오프닝 전에도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서 또 수익성이 잘 나온 쪽이 또 엔터주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지 않겠나 또 생각이 들고 또 YG 엔터 오프라인 공연 확대하게 된다면 여기도 확실히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팬텀이 굉장히 강하고 또 이런 부분들 본다면 연결 이 재무제표 호실적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이 너무 좋지가 않아요. 대형주 같은 경우가 좋지가 않은데 마지막 날에 엔터주가 또 올라주는 거로 봤을 때 조금 더 다음 주에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엔터주 당분간은 순환매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을 또 정리해 볼게요. 이번 한 주 나아질 듯 나아지지 않았고 다시 코스피는 3,000선 밑에서 코스닥은 1,000선 밑에서 오늘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계좌가 녹아내립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도 있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다음 시장을 미리 전망해 볼게요. 차현주 시장님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게임주들이 일부 다시 재차 강세 흐름들을 상대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이쪽 섹터는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 어제 같은 경우 강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만 오늘 반등세를 좀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현재 상태에서 조금 약세 횡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3,000선이 깨졌고 코스닥도 1,000선이 깨진 상황. 여기에 삼성전자마저도 7만 전자가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의 비중이 높은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뭐 바이오 주식들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의 하락폭이 커지다 보니까 정말 계좌가 녹아내린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모습이 전혀 새로운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어떻게 보면 긴 터널의 끝부분을 통과하기 위한 가장 힘든 구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거의 뭐 국내에서는 주요한 기업들은 마무리되는 단계죠. 이제는 작은 기업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슈퍼 목요일이 끝났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한 곱이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이겠는가라고 봤을 때 이제 남은 거는 걱정거리밖에 없죠. 테이퍼링과 금리 인사 뭐 이런 부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우리가 제가 매일경제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2020년을 빨리 잊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좀 힘든 시장을 잘 겪어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2020년 같은 경우는 수익을 누가 더 많이 내느냐가 관건이었다라면 이제 2022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누가 얼마만큼 계좌를 잃지 않고 잘 버텨내느냐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주식시장에 보여준 또 한 차례 모습이 아니었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도 주식시장의 모습의 하나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10월장 내내 이랬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또 눈에 들어왔는데요. 10월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는 국내 주식이었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또 이번 주에 홍콩 증시가 급락할 때 우리 증시 영향받았죠. 네. 그리고 오늘은 미 선물 때문에 또 나스닥에서 애플과 아마존 실적 때문에 우리가 또 영향을 받죠. 너무나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참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그 미국 증시가 굉장히 견조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사실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하루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까지 이게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 있는 건 좋은데 어제 미국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한 그 정도 수준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오르지도 못했는데 네. 어제 또 오늘 또 폭락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과매도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대주주 양도세 많이들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대주주 양도세를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죄다 지금 많이 마이너스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내년까지 갈 가능성, 시장의 수급에 대한 악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조금 오늘 나스닥 선물에 대한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감동 주가 구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68.9원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는 1.24%의 하락 속에 2,972.94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1,000포인트 밑에서 조금씩 내리더니 990선 초입대까지 밀려났네요. 전거래보다 0.8% 하락하면서 992.1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파란불 들어왔고요. 지금까지 마감동쇼과 함께하셨습니다. 매일경제TV가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도 그리고 10월을 마무리하는 시장에서 오늘장 부진했습니다. 계좌가 녹아내렸다. 그 이유가 충분히 보여지죠. 코스피의 지금 시총 상위 종목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일의 상승 유지하지 못하고 오늘 반납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전거래일보다 1.58%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카카오와 삼성, SDI, 기아까지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모두 다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 현대차는 0.71% 하락했고요. 카카오 0.8%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밀려났고 펄어비스가 최근 급등 이후에 연달아서 좀 찰실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0.67% 하락했고요. 반대로 위메이드는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확인해 보실까요? HLB와 셀트리온제약, SK머티리얼즈 파란불 들어왔고 CJENM은 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종가는 앞서 코스피의 시총 상위 종목에서도 보셨다시피 하락할 수밖에 없는 하루 1.29%나 밀렸습니다. 2,970.6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78% 내린 992.32포인트로 선선 밑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이정부 대표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간밤에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열리게 될 뉴욕 증시는 하락에 대한 기운이 크기 때문에 또 주말을 앞두고 있는 투자자들 일단 오늘 시장에서 발을 빼자라는 게 느껴졌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가 연출됐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6,874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은 5,513억 원의 매도세를 보여줬고 그와 달리 개인 쪽에서 1조 원 넘는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장 부진했는데 그 안에서 외국인이 351억 원의 매수를 보여줬고요. 개인이 114억 원의 매도, 기관은 125억 원의 매도 우위를 연출했습니다. 앞서 코스피 시총 1위에서 10위권 사이에 셀트리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셀트리온 연일 하락하면서 오늘 시총 단계가 또 한 번 내려왔는데요. 7% 가까운 급락,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7.33% 하락했고요.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투심이 경부용 치료제로 인해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셀트리온이 그 모멘텀만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오늘 제바의 투심이 위축되면서 3대 종목 모두 다 내려왔습니다. 반대로 이번 주에 가장 큰 종목, 가장 많이 오른 대표 종목은 위메이드가 아닐까요? 단기간에 계속된 우상향을 보여줬고요. 사실 그 안에서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급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14%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비트코인주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는 오히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주들이 오르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부진했는데 오늘은 시장이 하락하니 또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렸죠. 비트코인 가격이 7,300만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과 함께 비덴트와 우리기술투자, 위지트가 급등을 했고요. SCI 평가정보는 소폭의 하락을 연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하루였을지 차 소장님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볼까요? 예, 한 줄 평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김새는 시장 언제까지라는 의문부호로 한 줄 평을 좀 마감하겠는데요. 글쎄요, 이것은 아무도 답을 좀 내리기 선뜻 쉽지 않아서 이런 좀 의문부호를 붙이면서 했는데요. 일단은 조금 당분간은 이렇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새로운 모멘텀이 현재 지금 뚜렷하게
나서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좌가 녹아내린다, 김이 샌다 이런 표현, 이런 속된 표현이 맞을 정도로 현재 시장은 조금 어려운 시기를 잘 겪어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복 대표님의 한 줄 평은요? 네. 일단 당분간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오늘 좀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순환매가 나올 수 있어서 좀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약간 더 주춤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다음 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지금 테이퍼링 이야기 다음 주에 좀 몰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FOMC 회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결정이 된 것이고 그것을 좀 대안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리오프닝이 되기 때문에 이쪽 섹터로 조금 또 매기가 쏠리고 이렇게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시장을 들어보니 조금 더 굳건하게 먹고 이 불안한 오락가락한 시장 안에서 최대한 견뎌내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우리는 미리 준비해 볼게요. 주말을 또 편히 쉬기 위해서 종목 담아놓고 관심 종목 안에 넣어놓고 그러고 또 대응을 해봐야겠죠. 다음 주장 미리 보기 두 분은 어떤 종목으로 또 골라오셨을까요?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부스터샷, 위드 코로나. 부스터샷이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거예요, 그죠? 부스터샷이라고 하면 완전 제약바이오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좀 급락한 쪽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그리고 위드 코로나면은 뭐가 있을까요? 많은데 너무나. 리오프닝 쪽이죠. 리오프닝 이제부터. 리오프닝도 또 너무나 많지만 알겠습니다. 종목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겠네요. 네. 두 분은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 이 종목을 눈여겨보시겠답니다. 확인해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CJCGV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참 많이 안 갔어요. 언제는 100만 원도 넘겼던 종목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100만 원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그 모더나 계약. 백신을 이제 국내로 이제 유통을 시켰죠. 물론 이제 뭐 그거는 우리 뜻이 아니라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건데 현재 지금 뭐 계속해서 mRNA 기반의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릭 공장을 지금 동시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시장 상황은 늘어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감안하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모더나 위탁 생산뿐만이 아니라 곧 어디선가 나올 이제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위탁 생산도 삼성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이제 기반을 닦아놓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위탁 생산이라는 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40%대까지 20%대 영업이익률에서 40%대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왔는데 이게 위탁 생산한 이후부터 바뀌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가 못 오른 것도 있습니다. 못 오른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주가 수준을 또 깨지도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좀 표현하자면 셀트리온 같이 계단식으로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저는 뭐 이런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CMO 부분에 있어서 수주 증가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100만 원 과감하게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은 85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85만 원 그리고 목표 주가 10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정복 대표님은 CJCGV 들고 네. 오셨는데요. 개인적으로 대표님은 영화 보실 시간 없어 보여요. 일단 거의 안 본 지 오래됐죠. 왜냐하면 그러세요? 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네. 네, 한편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리오프닝 하는데 많은 분들이 엔터주라든지 또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 관련주, 컨텐츠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CJCGV하고 넷플릭스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를 보통 집에서 볼 때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영화 검색을 해서 보통 한 편을 보곤 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시고 정말로 1년 동안 영화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 크리스마스를 또 기다리고 있고 정말 대흥행작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이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유일하게 많이 안 오른 종목이 CJCGV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여행주라든지 이쪽 섹터는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작년에 그 3월에 폭락장 이후에 그 가격을 회복한 종목들이 뭐 하나투어 같은 종목들, 노랑풍선, 뭐 진에어 이런 종목들은 다 내년 실적이 많이 반영이 돼 있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는데 CJ CGV의 그래도 장점이라고 본다면 작년에 유상증자를 했고 영구채라든지 전환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주식 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뭔가 흔들릴 때 엔터주라든지 이쪽 그 리오프닝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작들이 나오고 또 올리브 네트워크와 사업 부분 광고 사업을 떼놨기 때문에 CGV 합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한번 목표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려 볼게요. 네. 참 녹록치 않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 연 차트를 본다면 CJ CGV가 오른 게 없다는 게 보여질 거예요. 하지만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지금 오르고 있는데 거래가 증가되고 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은 슈팅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슈가 있을 경우에 그래서 과감하게 목표가를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한번 제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도 보면은 하루 종일 제가 조금 봤는데 이거는 이탈되는 지금 현재 대형주의 흐름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대감이 들어왔을 때 한 번의 수급을 통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서 충분히 이 가격에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그냥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보시고 한번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CJ CGV까지 들어봤습니다. 백신 맞고 영화 보러 가면 되겠네요. 두 분도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